안녕하세요. 담당 교수 김의형입니다. 기존에 수업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점 학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의 개강이 늦춰진 것처럼 저의 교수 임용 시기도 늦춰지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업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용의 괴리감이나 학점 부여에 관해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출결사항을 처리하고 과제가 있었다면 과제 점수 부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업 계획은 기존의 수업 계획을 준수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차시에서 미리 공지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나은 수업의 질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무심천의 벚꽃이 서서히 만발해가는 지금 제가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려면 정말 많은 장비와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만의 인터넷 방송 공간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해 대중과 소통하는 이들을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우선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할 동영상의 주제나 채널의 컨셉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주제 및 컨셉 선정은 크리에이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제 선정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이 운영할 유튜브 성격이 정해지고 구독자나 동영상 조회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먼저 나만의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팬이 있다 가정할 때 많은 팬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방법을 물어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떤 동영상을 만들면 좋을지 궁금한 데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잘할 수 있는 주제를 나만의 주제 찾기에는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찾거나 인기가 있는 주제를 찾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공이 뭐죠? 그렇죠. 뷰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뷰티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또 인기 있는 주제가 있죠.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주제 중에 우리 뷰티 관련 주제가 인기 있는 주제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장 자신 있고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뷰티 관련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와 유사한 크리에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일단은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인기 있는 주제는 인기 있는 주제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인기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우리랑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주제를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하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점이 있죠. 동영상 조회수를 빠르게 높이려고 무분별하게 다른 크리에이터 동영상 컨셉이랑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팬들이 이걸 또 알아본다고 하네요. 알아봐서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창의성이 없다, 양심이 없다 하는 크리에이터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확실하게 잘하는 주제가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무작정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에듀케이션에 관한 것, 또 인스피레이션에 관한 것들,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웃긴 거, 일상 속에서의 재미, 코미디, 또는 애완동물같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또는 긴장감을 주는 것, 재미를 제공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엔터테인먼트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적인 것도 또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신뢰성이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인 에듀케이션 동영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와 음악 또는 스피치, 우리 말하는 법, 화술법, 스피치와 같이 감동과 설득이 있는 동영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이 영감이잖아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주제를 설정할 것인가, 이 주제 설정하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대학교를 진학하든 어디 학원을 다니든 뭐 운동을 끊든 헬스장을 가든 필라테스를 하든 우리가 가장 처음에 뭘 해요? 주제를 설정하죠. 내가 저기를 다녀서 몇 개월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해서 몇 킬로나 뺄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나만의 주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주제를 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주제만 정하면 단가요? 아니죠. 우리가 또 컨셉을 정해야 돼요. 어떤 컨셉을 정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유튜브 공간에 채널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컨텐츠의 방향성이나 크리에이터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컨셉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교수님이 채널 콘셉트 정하기 밑에 3가지 단어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 채널의 미션, 채널 소재, 캐릭터, 이 3가지 주제를,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채널 소재입니다. 여러분의 채널 미션 달성을 위해 어떤 소재를 주로 다룰 것인가요? 과연 그 소재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자, 어떤 소재를 다룰 건가요? 그 다른 소재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소재를 다룰 것인가? 내가 뷰티 전공이니까 뷰티 관련해서 뷰티 중에서도 헤어를 할 건지, 메이크업을 할 건지, 네일 아트를 할 건지, 피부를 할 건지. 자, 만약에 메이크업을 선택했다면 뷰티 메이크업을 할 건지, 분장을 할 건지, 아니면 특수 분장을 할 건지, 더 나아가서 내가 아트 메이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세분화시켜서 내가 뷰티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눈썹이나 아이라인에 초점을 맞춰서 눈 화장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내가 무대 분장을 하는데 무대 분장 중에서도 연극 쪽으로 맞출 것인지, 오페라로 맞출 것인지, 뮤지컬로 맞출 것인지, 그런 채널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채널 미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소재를 다룰 것인지 선택을 했다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우리가 아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 중에 어떤 것을 부각시켜서 동영상에 표출을 할 건가? 여러분이 다른 크리에이터와 다른 점은 어떤 게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나는 실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하는 건 조금 부끄러워. 이런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캐릭터를. 실기를 잘하니까 주로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자막 처리라든지 배경음악을 삽입해서 내가 하는 모습이 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메이크업 해놓은 거를 나는 직접 따라 한다기보다 내가 시술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고 이런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다 하는 분석적인 능력과 내가 약간 언어적인 능력이 강하다고 하면 목소리가 들어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입혀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 그런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크리에이터로서 장기간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미션 같은 거를 주로 뭘 하냐 봤더니 다른 시청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한다라는 미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실험이나 소개나 일상, 그리고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재밌어 하는 아이템. 내가 저거를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함으로써 내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채널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의 평균적인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동네 이웃집에 재미있는 오빠, 뭐 형, 언니, 누나, 친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고 상상력이 넘치는 만화 주인공 캐릭터 같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조금 더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채널의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컨셉에 맞는 채널의 이름을 고민해야 돼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려면 채널 운영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모아놓을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널 이름도 중요하죠. 교수님의 채널 이름은 뭐게요? 교수님 채널 이름. 좀 심심하고 재미없지만 저는 성격은 확실히 드러나요. 제 채널 이름은 김교수입니다. 되게 재미없는데 성격은 확실히 드러나죠. 자,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보면 누구나 쉽게 기억할 만한 이 채널 이름을 사용하죠. 우리가 딱 들으면 하고 알 정도.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강조를 하게 되죠. 채널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들었을 때 머리에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채널 이름은 생성 후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채널 이름을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널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널 이름을 고심을 해서 나에 맞는 캐릭터, 나에 맞는 주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채널의 이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뒤로 갈수록 뒤에 가서 우리가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채널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다 됐다가 아니죠. 주제와 채널 컨셉트까지 정해졌으면 이제 동영상 업로드에 관한 계획을 세워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TV를 시청할 때 고정적인 시간과 요일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되는 거를 기다리죠? 근데 유튜브도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팬이 여러분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무작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후에 여러분의 팬이 될 시청자에게 공지를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지금 보면 프로그램 계획 짜기에 3가지를 놨어요. 자, 첫 번째 히어로 콘텐츠, 두 번째 허브 콘텐츠, 세 번째 헬프 콘텐츠를 놨어요. 자, 3가지를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히어로 콘텐츠예요. 히어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놨죠. 왜 최상위에 놨겠어요? 가장 어려워서 최상위에 놨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영상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는지에 대한 피라미드예요. 자, 히어로 콘텐츠입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 업로드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공유할 법한 그런 콘텐츠예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콘텐츠 또는 특정한 시기를 노리는 콘텐츠가 이것에 해당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마다 보면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 플러스 거기에 어떤 특별한 날, 특히 우리 미용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느 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나요? 어느 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힌트. 메이크업, 분장, 좀비. 자, 어디 제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어떤 날? 맞아요. 할로윈 데이 때 우리는 굉장히 얼굴에 온갖 피치를 하고 온갖 괴기한 것을 만들어서 붙이고서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꼭 할로윈 데이 그 기간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히어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구독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검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시청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나의 시청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콘텐츠죠. 그래서 모두가 재미를 느끼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획과 편집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히어로 콘텐츠 업로드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 허브 콘텐츠예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콘텐츠 혹은 포맷인데 크리에이터라면 매일 혹은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교수님도 지금 매주 인터넷 강의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팬들에게 익숙한 콘텐츠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포맷이 되는 거죠. 익숙한 콘텐츠를 만드는 그 스타일이 포맷이 되면서 이런 포맷에 맞는 콘텐츠가 허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허브 콘텐츠가 갖춰지면 시청자는 매주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채널에 방문할 것이고 구독자는 점점 늘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처럼 허브 콘텐츠는 구독자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팬들과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3개씩도 올리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라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가 월화에 드라마를 보던 드라마가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방송국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결방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뜰 때 우리가 정말 실망하잖아요. 아, 이것만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9시 45분부터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걸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죠. 유튜브 동영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기적으로 올려줄 때 바로바로 올려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헬프 컨텐츠예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흥미를 돋기 위해서 수시로 업로드하는 컨텐츠예요.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라이브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방문한 시청자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되게 쉽죠. 우리가 만약에 헬프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벚꽃도 엄청 많이 피고 여러분들은 학교를 안 오니까 못 보겠지만 교수님들은 매일매일 학교를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심천에 벚꽃이 피는 거가 달라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학생들이 이제 예쁜 옷 입고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예쁘게 헤어하고 그리고 데이트하러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헬프 콘텐츠를 만든다 했을 경우 벚꽃을 배경으로 했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컬러라든지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벚꽃이 우리가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핑크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벚꽃보다 우리 얼굴이 예뻐야 되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벚꽃은 되게 예쁜데 내 얼굴은 안 예뻐. 이러면 안 되니까 벚꽃 앞에서 사진 찍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색깔의 조합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섀도우와 치크, 블러셔와 립 컬러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면 좋은 헬프 컨텐츠가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봐요. 나중에 내가 요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교수님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 나중에 공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야 되죠. 자,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정적이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콘텐츠. 아, 이 간혹 남학생들이 선정적인 콘텐츠만 되게 골라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너무 선정적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컨텐츠를 볼 때 민망해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선정적인 컨텐츠를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남자분들은 지하철에 앉아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선정적이어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컨텐츠.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죠.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줄 수 있는 컨텐츠. 자,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줄 수 있는 컨텐츠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진다든지,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뭐 높은 아파트 층에 올라가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려서 자동차가 얼마나 찌그러지는지 본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컨텐츠. 우리가 한참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다가 유튜버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지금 채널이 없어진 사람들 되게 많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앞에 세 가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선정적이거나 남한테 정말 위험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가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관심을 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저작권을 위반하는 컨텐츠. 네, 이거 안 되죠.
남의 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복붙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수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짝 저작권에 위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교수님이 직접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타인 혹은 그룹에 대한 증오를 주제로 다룬 콘텐츠. 네, 혐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혐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게 있어요? 길냥이들을 데려다가 가학적으로 네, 뭐 말하는지 알죠?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가끔 컨텐츠에 그렇게 고양이를 괴롭히는 컨텐츠가 올라오면 등골이 막 서늘해지면서 머리털이 막 쭈뼛쭈뼛 서요. 화도 많이 나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드라마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에다가 뭐 달아나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 사진 달아놓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섬뜩하죠, 보면. 자기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나무에 달아놓고 정말로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한다. 이런 컨텐츠는 좋지 않습니다. 만들어선 안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협하는 컨텐츠, 협박성의 컨텐츠들도 가끔 있죠. 뭐 대통령을 향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 연예인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 사이버 수사대에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 시청자를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컨텐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사실 취하기는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교수님이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목소리만 나가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좀 방지하기 위한 것도 사실 있어요.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교수님의 개인적인 정보나 그런 거를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요새는 조금 두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유명한 유튜버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PPL이라고 하죠. 방송의 그 상품을 계속 노출시켜서 PPL로 그 상품을 만든 회사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어떠한 물건이나 음식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기구도 있겠죠. 운동기구 혹은 명품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시청자들을 속여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다 갖는 공통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볼까요? 성실함, 소통의 능력, 참신함.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겠죠? 성실하게 또 시청자들과의 소통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군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해요. 자, 이제 조금 쉬어볼까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끄시고 물도 한 잔 마시고 바람도 좀 쐬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